일단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젯밤에 저희가 한밤의 미주라 진행하다 보니까 CNBC와 이 월러 이사가 이야기를 담소를 정답게 나누면서 갑자기 10년물 국채 금리가 꺾여 내려갔다 이런 걸 또 보여드렸었는데 좋은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시장 입장에서는. 네, 맞습니다. 이번에 좀 특이했던 부분이 이제 사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파로 잘 알려져 있는 이사인데 반대로 이번엔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발표했습니다. 예. 특히나 이제 최대 금리 인하를 4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또 이제 금리도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어떤 주가에도 비교적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. 특히 이번에 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렇게 최대 4번까지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CPI 데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. 특히나 이제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이 진정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 나올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면 앞으로 금리 인하는 최대한 3에서 4회까지 할 수 있으며 또 반대로 금리 인하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좀 좋지 않다면 1에서 2회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. 특히나 이번 이런 수치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상반기에 금리 인하할 수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특히 이제 3월에 대한 금리 인하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지금 시장은 한 5월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이른 3월에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좀 시장에서는 이렇게 10년물 금리를 좀 이렇게 낮추는 영향을 주었습니다. 네. 뭐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지난해 말부터는 꺾인 추세를 좀 예상을 하긴 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들 보니까 다시 한번 그래도 이제 원래 지난해 예상됐던 3-4번까지도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요. 네. 특히 3월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, 가능성 열려 있다 이런 얘기도 모건 스탠리가 오늘 했기 때문에 좀 확인을 좀 체크를 계속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반면에 오스탄 굴스비 이 연은 총재도 이야기를 내놨는데 여기는 또 코멘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어떤 내용이었을까요? 네, 원래 이 시카고의 굴스비 연은 총재는 기본적으로는 대표적인 어떤 비둘기파, 특히 시장을 굉장히 비둘기 중에서도 좀 가장 비둘기스러운 사람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좀 오히려 매파스럽게 조금 더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. 그 이유로는 자신이 이전에 2024년도에 금리 인하를 좀 지지했던 이유가 작년 여름에 이제 실업률이 1%포인트 상승이라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1%포인트 상승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은 9월에 50bp 인하,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하를 지지해 왔는데 지난 11월에 실업률이 4.2%를 찍고 12월에는 4.1%로 하락하는 이런 실업률을 봤을 때 이거는 경기 과열 이후에 균형 조정을 좀 하는 과정으로 보이며 또 실업률 말고도 노동 참여율이나 고용 증가율을 볼 때는 현재 고용 시장은 좀 완전 고용 상태와 좀 일치한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오히려 이렇게 매스럽게 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서로 이 두 연준 의원이 오히려 서로가 좀 의견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지난 하루 동안 굉장히 특이했던 이 연준 위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. 네.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김주영 연구원이 생각하시기에는 지난 이제 CPI라든지 뭐 소매 판매 여러 가지 지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올해 특히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는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저도 기본 아무리 못해도 한 번은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최종 인플레이션 혹은 고용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가 최종적인 어떤 인하 폭을 결정하겠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가끔씩 나오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인상까지도 얘기한 바 있는데 그러한 인상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1회에서 특히 연준은 올해 2회까지 갔는데 이 트럼프 정책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바뀌겠지만 그래도 한 2회까지는 좀 생각해보는 것, 2회까지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 합리적 범위 안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어제 사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. 이런 답변이 또 있기 때문에 네. 연준의 흐름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 여쭤볼 거는요. 아까 초반에 제가 물어봤던 옵션 만기일 관련 내용인데
지수와 종목의 지금 풋콜이 상반된다. 요거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느껴지거든요. 개인적으로는. 네.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? 네, 우선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수, 즉 인덱스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있는 표인데 지금 현재 이제 초록색 풋이죠. 풋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개인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콜이 이제 소폭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세 번째이고 또 이제 장표에 보이는 것의 세 번째 그리고 파란색이 콜인데요. 이것을 좀 해석할 때는 분명히 이제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자신들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. 이 경우에 일단은 확실히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시장에서 추가적인 어떠한 긍정적인 신호가 없다면 콜옵션을 샀던 투자자들이 약간의 실망 매물과 함께 주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안 좋게 팔거나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큰 변동성이 올 수 있는 이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변동성이 무조건 뭐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보이는 변동성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. 네,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하지만 이번 결국 증시에서 또 가장 아마 이번에 결국 FOMC 일정까지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 이 트럼프의 발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트럼프의 취임 뭐 지금 며칠 당장 주말 이렇게 후다닥 지나가고 나면은 바로 월요일 되면 텔레비전 키면 트럼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럼요. 이제 이제 임기 시작이니까. 우리가 느끼기엔 약간 몇 시간 남지 않은 그런 초조함이 네. 느껴지는데 이 변동성 어느 정도로 지금 시장에선 보고 있을까요?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번에는 특히나 채권 수익률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. 특히나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트럼프 발언 이후에 좀 증시가 크게 움직였던 것을 감안할 때 결국에 트럼프 정책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특히 채권과 관련해서는 이 기간 프리미엄이 존재할 것이다. 라고 이렇게 DWS는 전했는데 이 구체적인 수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보니 그 폭은 이 트럼프의 발언의 그 세기와 규모에 따라 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